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퍼스 인사이트 홍준입니다. 네, 오늘 회사 네. 이름은 수호, 주식회사 수호인가요? 수호 아이오입니다. 네. 수호 아이오. 네. 수호. 아이오 주식회사 아니면 네. 주식회사 수호 아이오입니다. 주식회사 수호. 네. 수호가 들어가는 회사인데요. 네, 네, 네. 네, 거기 박지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굉장히 영해 어려 보이시는데. 보이시는데. 네, 네, 네. 자, 박지수 대표님, 네. 주식회사 수호 아이오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호 아이오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수입니다. 저희 수호 아이오는 블록체인 세상 속의 캡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캡스. 블록체인 세상 속의 캡스. 네. 네. 캡스는 잘 아시다시피 경비 회사인데 경비 회사는 보통 고객들을 24시간 365일 지켜주고 케어해주죠. 네. 그리고 보호해주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수호군요. 네. 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직접 출동해서 해결까지 해주는 네, 경비 네, 회사인데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네. 24시간 365일 문제가 발생하는지 취약점을 자동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하는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안내를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가 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은 뭐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혹은 더 나아가서 기업들이 많이 쓰는 하이퍼레저 같은 기술들을 지칭하는데요. 그런 소프트웨어 구현체에 대해서 네. 저희가 취약점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취약점을 자동적으로 분석한다. 그렇죠. 이것도 네. 좀 어려우니까 제가 어쨌거나 네. 관련된 일이니까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그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그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하이퍼레저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3세대라고 칭해서 나오는 다른 여러 그 블록체인 핵심 기술, 코어 기술 이런 게 그냥 굳이 비유하자면 구글 스토어가 있고 애플 스토어가 있고 예전에는 뭐 삼성도 스토어를 만들었었고 있잖아요. 비슷하게 앱을 다운로드 받아 쓰는 기능을 하지만 그 구현된 언어나 인프라는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혹은 그 블록체인 기술마다 그 차이가 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러면 아까 스토어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그 응용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계열에서 작동하는 게 있고 이더리움 계열에서 이더리움은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아까 기업들은 하이퍼레저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 속도가 빠른 게 좋은 경우에는 뭐 제3세대라 그래서 뭐 아이콘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고 그걸 이제 또 대기업에서 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다 그러면 카카오나 네이버, 라인이라는 회사가 또 하고 있는 뭐 클레이튼이나 링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한 또 시스템이고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요 얘기를 이제 아실 테니까. 그러면 이제 대표님한테 아까 딱 그 설명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런 응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기술 가이드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그 플랫폼 형태가 되어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원천 기술에 대한 거에 보완을 해주신다는 건지 요거를 조금 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설명해 주실 때 그냥 이렇게 일반 그 관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만약 영어 다르고 스페인어 다르고 뭐 포르투갈어 다르고 다른 것처럼 이거 기본적으로 다를 텐데 그러면 수호는 정말 뭐 모든 거 프로그래밍을 다 디텍트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건지 요거를 이제 포함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워낙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네네. 네, 그 기반적인 내용들은 많이 네. 다뤄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분석 범위라고 했을 그렇죠. 때는 네. 저희 일단 첫 번째로 타겟팅하고 있는 분석 대상들은 네. 다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 위에 네. 뭐 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희는 그 앱들에 대해서 취약점을 검사하는 앱들에 소프트웨어를 대해서? 먼저 개발을 네.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범위를 이제 점점 넓혀서 네. 안드로이드 자체에 대한 검증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에만 포커스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예를 것 같고요. 예. 네, 예를 들면. 저희는 그러면 포커스하고 있는 게 그렇죠. 어디고 예를 어디? 들면 이더리움이 그냥 제일 정확하게 낫나요?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네. 그리고 하이퍼레저라고 하는 블록체인, 네. 그리고 저희 이더리움과 하이퍼레저를 지원하고요. 네, 예, 지원을 그리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말 중에는 조금 아직은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글로벌리 많이 쓰이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다른 앞두고 블록체인 있습니다. 기능. 네, 그게 맞습니다. 뭐 이오스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커밍순으로 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코드는 어떤 코드를 지원하고 있는 네, 건가요? 코드는 이제 언어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양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하이퍼레저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언어로 봤을 때는 뭐 고라고 하는 고랭, 그리고 자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이더리움은 솔리디티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언어들을 모두 지원한다고 이해하시면 세 될 가지 것 같습니다. 언어를 다 네, 지원하고 맞습니다. 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희가 만든 툴의 이름은 뭔가요? 오딘이라고 하는 오딘. 서비스고요. 자, 그 아, 토르의 아빠, 그 네. 천둥의 신 토르의 아빠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토르의 아버지가 오딘이군요. 네. 그걸 또 몰랐네요, 저희가. 오딘은 원래 저 북구에 있는 네, 북유럽 신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신이죠. 저는 무슨 시계 이름 중에 저 오딘이 잘한다. 저희가 이렇게 몇 번 한번 빵 터진 게 있는데 저희가 소학교 나왔기 때문에 국민학교 다니고 소학교 나와서 옛날에 오딘이고 했는데 북유럽 신화에. 야, 네. 자, 그 그러면 프로그램이면, 네. 자, 그 오딘은 고객이 누구예요? 누가 쓰는 건가요? 네. 그 오딘 같은 경우는 고객군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네.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전통적인 회사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 회사들 이렇게 두 가지로 네.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표준기관이나 금융 평가기관들이 많이 활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금융보안원이나 네. TTA와 같은 이제 표준 기관들에서 새로 나온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네. 평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분석 플랫폼들을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회사들은 뭐 예를 들어 앞서 말씀하셨던 뭐 클레이튼과 같은 회사, 뭐 물론 저 클레이튼은 네. 아직 고객은 아닌데 네. 뭐 삼성 SDS나 LG 네. CNS, 네. 뭐 SK CNC처럼 블록체인을 기업. 만들고 실제로 그거를 뭐 네. 어떤 공공기관에 이제 네.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시는 네. 회사들이 저희 주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근데 그러면 이거 개발자가 쓰는 도구인가요? 아니면 그 완성된 프로덕트를 가지고 바이너리를 검사하는 툴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사용하기 가장 적합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B2B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B2D라고 해서 디벨로퍼를 위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B2D, B2D라고도 부르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툴이고요. 네. 그리고 개발자들이 실제로 보안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약점을 검사하고 어떻게 고치는지 패치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실제로 상세하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 아까 오딘이라는 어쨌거나 뭐 프로그램이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오딘이라는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까 예를 드셨으니까 뭐 하이퍼레저 계열의 정부에 뭔가 납품하는 어떤 뭐 작은 블록체인 뭔가 시스템 같은 걸 만들었다. 근데 이게 오류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될 테니까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뭐 검사하거나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돌리면 뭐 바이러스 잡아내는 것처럼 정말 코딩 라인 몇 번째 무슨 뭐 신텍스 에러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자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네.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개발자 같은 경우는 뭐 IDE라고 하는 개발 환경을 통해서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데 네. 저희는 그런 IDE의 플러그인 형태로 네. 개발 도구에 붙어서 분석할 수 있게 제공하기도 하고요. 오. 아니면 웹에서 그냥 바로바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파일을 업로드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받기도 하고 혹은 GitHub와 같은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있는 Git이라고 하는 네. VCS를 쓰는데 그런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 붙어서 실시간으로 뭐 코드가 병합되거나 뭐 배포될 때 분석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예, 분석의 내용은 네, 분석의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떤 라인이 어떻게 위험하고 왜 위험한지를 설명을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고요. 네. 거기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들은 거기까지 해주는데 네. 저희는 그걸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패치를 제공해 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방식은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그걸 할 때 대표님 그 수호에 있는 디벨로퍼나 그 개발자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그런 그 결과를 보고 뭐 코멘트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예 말씀하신 그 뭐 이렇게 가이드 하라는 것까지 뭔가 자동화되어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완전 전자동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취약점을 탐지하고 네. 그 취약점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리즈닝을 하고 네. 실제로 패치를 제작하거나 혹은 있는 패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걸 하는 원리는 뭐 DB를 갖고 있는 DB 매칭을 하는 건가요? 뭐 조금 네. 설명을 해주시죠.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패치를 제공할 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오마를 앞서서 개념적으로 먼저 설명을 네네네네. 드리면은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기술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해져 있는 명세에 맞춰서 코드를 자동으로 뽑아내거나 혹은 이 명세에 맞춰서 만들어졌는지를 검증하거나 그리고 만들어진 거에서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DB에 그 내용들을 다 적재를 해서 적재적소에 서치를 한 이후 네. 이게 취약하다 했을 때 이 취약점이랑 가장 대응되는 패치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
취약하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대한 정보도 반대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자동 생성하는 두 가지 기술을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좀 더 풀어 설명드리면 패치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바로 실시간으로 전해주기도 하고요. 네. 패치 정보가 없거나 혹은 특별한 패치가 네.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패치를 생성해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잘 이해했는지에 따라서 설명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 지금 송광 대표님 질문 주신 것처럼 어쨌거나 취약할 걸로 예상되는 케이스에 대한 뭐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자료가 이미 있으신 네. 거고 그래서 많이 걸리는 거는 거기서 일단 기본적 피드백을 당연히 줄 수 있을 바로바로 줄 수 거고요.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신기술이고 여기서 나오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도 다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늘 같은 패턴이나 케이스만 있지 않을 거라서 맞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발생하면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일단 뭐 프로그래밍적 오류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가이드를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사람이 딱 분석해주면 시간 오래 걸릴 테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뭔가를 이거 잘못된 거 같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야를 뭔가 시스테믹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 그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뭐가 네.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 있어서 자동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뭐 대표님이 밤마다 숨어서 이런 오류가 나오면 이렇게 도와줘야지를 하시는 건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확보한 데이터도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 회사의 전문 보안 분석가분들이 핸드크래프트 하기도 하고요. 손으로 직접 그쵸. 만들기도 하고요. 있겠죠, 예. 그리고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고 네네네. 아직 많이 발전되지 않은 네. 분야이기도 맞습니다. 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엄청 뚜렷한 기술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일부 머신러닝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머신러닝은 이미 오픈소스를 통해서 공개된 굉장히 많은 코드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 그 코드 변화를 이용해서 이런 이슈는 이렇게 고치는구나 같은 경향성을 오. 저희가 학습해서 네네네.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코드를 추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취약점을 찾을 때 취약한지에 대한 패턴 혹은 이게 취약하다라는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정의를 이용해서 저희가 특정 취약점에 한해서는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패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그 DB는 어떻게 확보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 DB를 아까 말한 대로 또 홍 대표님 말씀대로 밤마다 우리 대표님이 네. 업데이트를 하시는지 뭔지 만들고 대체 그게 위험하다는 거를 어디서 알고 그걸 어떻게 수집해서 거기다가 넣게 되는 건가요? 적재하게 되는 건가요? 네. 수집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아까 장난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취약점 분석기를 자동으로 만들다 보니까 자동으로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오픈소스나 저희 서비스에 요청을 하는 그런 코드들을 분석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분석 결과에서 저희가 어떤 취약하다는 알람이 나오면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리뷰를 해서 사람이 직접 일단 만드는 식으로 DB를 확보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만들어 주는군요. 이런 패턴은 위험하다. 네,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 네, 또,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성능을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데이터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이미 공개된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CV라고 하든지 네. 혹은 뭐 GitHub의 여러 가지 커밋들 정보에 네. 뭐 세큐리티 관련 패치들이 그렇죠. 존재하는데요. 그 패치 정보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네, 그 수집한 패치로부터 저희가 언패칭하는 네. 방식을 쓰는데 그러면 패치가 위험한 것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네. 바꾸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원본의 위험한 코드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보들을 저희가 다 DB에 적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호가 어쨌거나 저도 사실 이제 들어본 지가 꽤 돼서 일단 서비스를 하신 지랑이 어느 정도 되신 건가요? 저희 회사는 2019년도 3월에 네. 설립된 회사고요. 네. 지금 한 1년 하고 한 3개월, 6개월 정도 그러면 지났습니다. 지금 1년 이상 하셨고 사실 뭐 2부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대표님이 사실 이 블록체인과 이런 거에 대한 이미 경험과 기술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설명은 충분히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궁금한 건 두 가지가 궁금한 건데 하나는 그래서 그러면 수호에서 그렇게 실제로 어떤 특정 뭐 그 뎁이라고도 하는 뎁이나 아니면 서비스나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뭘까 고쳐주거나 의견을 냈던 사례 케이스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와 그다음에 아까 자체적으로도 그걸 해보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DB 내에 있는 아주 좋은 그 Q&A처럼 될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히 잘 하셨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머신러닝 기술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이건 이렇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다 라는 뭔가 피드백이 나가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100개 나갔는데 대표님이나 혹은 수호에 있는 내부의 개발자들이 보시기에 이거 아주 머신러닝이 똑똑하게 잘 나갔네? 또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이렇게 답변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뭐 확률이나 비율을 어떻게 개선돼 나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1년 넘게 했던 케이스하고 그 비율이나 확률적으로 어떻게 개선 그거 나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1년 혹은 2년 정도 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액수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약 한 5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보완적인 부분들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보면 굉장히 크고요. 네. 물론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엔티티 기준으로는 조금 적은 수에 맞다 보니까 네. 뭐 비용으로 네, 이제 네.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뭐 회사로 봤을 때도 약 20여 개의 유료 고객들이 존재를 해요. 아 지금 네, 그래서 뭐 페이드 고객은 한 20개, 그리고 언페이드까지 하면은 프리 유저는 한 100개 회사 정도가 이미 네네.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성능 관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다 연구원들이 창업한 회사라서 네네네. 저희가 논문을 통해서 계속 객관적인 지표들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논문 기준으로도 공개를 했지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석기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물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아주 높고 멀기 네, 때문에 네, 네. 갈 길은 멀긴 한데요. 네, 네.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네. 다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 피드백 주는 것이 일단 많지 않을 테니까 그거 중에 수호가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정확도는 가장 높은 수준에 정확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미 올라가 네. 있다. 네. 그리고 조금 강조하고 싶은 네. 부분은 이제 B2B로 그리고 개발자들이 다양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네. 있는데 여러 플랫폼에 맞는 모든 분석기를 제공하는 회사가 저희가 유일해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더리움만 지원하거나 네. 혹은 뭐 아예 완전 별도의 네. 뭐 아이콘이나 이런 네. 특정 플랫폼에 보통은 많이 디펜던시가 있는데 네. 저희는 블록체인 전체를 다루고 싶어서 이더리움, 뭐 하이퍼레저, 뭐 여러 플랫폼에 대한 분석을 다 지원하는 게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쟁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경쟁사가 혹시 있을까요? 네, 경쟁사는 블록체인 도메인에서 말씀드리면은 네. 크게 세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네. 중국의 썰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네. 그리고 미국의 퀀트스탬프라고 하는 회사랑 그리고 미스엑스라고 하는 회사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크게 경쟁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제 각각을 분류하면 기술적으로 조금 다른 네.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기술 같은 경우는 형식 검증이라고 하는 수학적으로 프로그램을 증명하는 형태의 분석기를 만드는 팀이 있고요. 네. 그리고 미스엑스는 오픈 소스 기반의 네. 어떤 취약점 분석기, 심볼릭 어널리스, 심볼릭 익세큐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응용한 네. 분석기를 만드는 팀이 있고, 그리고 퀀트스탬프라고 하는 팀은 이제 어떤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땐 서로 다른 분석기들을 갖고 있는데 네, 우리의 기술은 이름이 뭔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그 기술들의 합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깔등이 잘 되시는데요. 그런 것처럼 되게 딱 설명하더니 네. 우리는 그걸 합쳐서가지고 네. 야, 네. 우리가 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약간 이거는 그러면 대표님 하여튼 합의라고 표현하신 거에 그래도 뭔가 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래서 합의인 건가요? 여기서 네. 가장 뭐 한 번 더 네. 걱정돼서 네, 네, 말씀을 네, 네. 드리면은 이제 각 회사별로 이제 강점이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 네, 네, 네. 저희가 만들고 싶은 거는 좋은 분석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네. 좋은 보안 서비스를 만드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각각의 기술들이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장단점을 모두 합쳐야지 좀 좋은 서비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네. 각각의 기술들을 다 이제 자체적으로 구현하고 네. 확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블록체인에만 이런 기술이 적용돼야 되느냐? 적용돼야 되느냐? 네, 맞아요. 하는 그런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보안의 분야는 워낙 넓잖아요. 넓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분야로 확장되면은 뭐 다른 플레이어들이 있는 건가요? 또는 다른 기술들이 있거나 뭐가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 시장을 벗어나면은 일반적으로 AST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테스팅 요 마켓으로 많이 분류가 됩니다. 혹은 시큐어 코딩. 네. 근데 그 마켓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국내 기준으로는 뭐 파수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예. 해외에서는 좀 유명한 회사가 뭐 커버리티나 혹은 뭐 블랙덕 같은 네, 네. 시놉시스 같은 회사 혹은 최근에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스닉이라고 하는 회사 같은 네. 곳들이 있고요.
그 회사들은 더 큰 시장을 이제 현재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시장이라고 하면 네, 예를 들면 블록체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 시큐어 코딩 시장이라고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한 500억 정도 규모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고 해외 기준으로 한 3조 정도 시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주 시장은 사실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그 웹이나 앱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 마켓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그 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이나 앱 같은 맞습니다. 앱 소프트웨어, 특히 맞습니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것이 그럼 왜 더 작은 시장인데 블록체인을 노렸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시장을 먼저 공략할까 했을 때 선택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어디가 가장 시급하냐였는데 블록체인이 이제 엄청난 기술로 이제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면서 되게 많은 회사들 그리고 자본들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보안 회사들이 거의 그렇죠.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블록체인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관심도에 비해서 들어온 자산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공개된 거의 유일한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금융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돈이 오늘 기준으로도 한 300조 되는데 네. 그 돈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저희가 일단 먼저 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 대표님, 네. 홍 대표님 원래 좀 아시죠? 네, 처음으로 불세 전문가로, 아니요. 네, 네. 블록체인 전문가로서, 네. 자, 홍 대표님. 일단 그거 하나 먼저 드리면 그러면 딴 얘기를 세시는데. 아니요. 기업적인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먼저 네. 쉬운 거부터 하면 그래서 그러면 수호는 이제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설계하고 뭐 돈을 벌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버실 건지를 일단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오딘이라고 하는 네. 소프트웨어를 이제 라이센스 판매하는 방식으로 일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는 월구독 형태로 네. 이제 월구독.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뭐 완전하게 사스 모델로 됐다기보다는 네. 현재는 뭐 인바운드로 들어온 요청에 대해서 네. 다시 저희가 제안을 드리면서 네. 이제 아웃바운드로 저희가 폐쇄망이나 이런 금융기관에 저희가 직접 구축하는 식으로 네. 온프레미스로 이제 네.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라이센스 구독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서 오, 네.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매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네. 현재 저희는 이익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아까 네. 그 아직 그 유료 케이스는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 수익 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BEP도 되고 있는 네, 상황이다. 직원 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약 6분 정도 네, 오. 그래서 먹고 살 정도는 제 생각에 해결이 된다. 월급을 많이 낮춰놓지 않았을까 친구들끼리서라는 강력한 추정이 들긴 하지만 네. 저는 네. 엄청나게 가져가시지 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그것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실 때 이제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소프트웨어의 취약성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블록체인 쪽은 이게 매우 특이하게도 기술이기도 하지만 이 암호화폐라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그 기술이 어떻게 보면 그 보안이나 완결성이 높지 않으면 마치 자산을 잃거나 털리거나 하는 일이 일반적인 그 IT 영역보다는 훨씬 세거든요. 아까 대표님 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데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뭐 기술의 뭐 취약성 혹은 프로그래밍의 취약성이라는 부분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정말 그냥 명백한 오류여서 이거 고쳐야 된다 혹은 이거 문제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예를 들면 보안의 뭐 취약성에 대한 대비가 한 90점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면 정말 뭐 이중 지불이 된다거나 자금 이체에 관련이 있다거나 이래서 99점은 넘어야 이게 완결성이 있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낮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취약성을 얘기해주고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냐가 좀 차이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블록체인 특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하고도 또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해는 엄청난데 그렇죠. 네, 어떻게 네. 알려주느냐. 하나는 분명하게 그렇죠. 알려줄 수 있는 거는 분명하게 네. 알려주는데 네. 가능성이 네. 높은 거를 네, 알려줄 그렇죠. 수 있느냐는 네, 질문으로 그리고 드립니다. 그냥 아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보통 예전에 이제 나왔을 때 이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전체가 아니라 그거 아까 그 암호화폐하고 연동된 자산의 이동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보통 스마트 컨트랙을 짜놓는다고 했고 이 스마트 컨트랙을 짤 때도 아까 다들 이제 처음이니까 좋은 개발자가 한다 하더라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을 짜는 거에 있어서 실수를 한다거나 오류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것만
또 전문으로 해주는 오디트하는 회사라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근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드린 거 수호는 그걸 포함하여 훨씬 더 지금 큰 영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 주신 거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네. 좀 아, 답변해 이것도 주신다면. 포함되는 건지 네, 우리 네, 영역에. 네, 네. 네. 자, 우선- 처음부터. 예. 네. 우선은 질문이 많아서 네네. 차근차근 네네. 답변을 네. 드리면 아. 우선 마지막 질문부터 네. 말씀드리면 네, 저희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네. 스마트 여기는- 컨트랙에 대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오디트도 저희가 직접 네. 하고 있고 음. 오디트는 뭐 저희 도구를 이용해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직접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네. 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럼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결국에 뭐 99점, 90점 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그렇죠. 건데 네. 사실 저는 보완하는 관점에서는 네. 100점 or not 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 그러니까 100점이 아니면 사실은 네. 안심할 수가 없는 그렇죠. 저도 상황입니다. 아까 사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100점이라는 게 실제 존재하는가 이것 네.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오, 그리고 네. 100점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느냐 했을 때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니까요. 그럴 예를 것 들어서 같아요. 하다못해 로켓도 그 네. 위험한 로켓도 프로그래밍 오류로 사실은 추락하는 사건도 그쵸. 있었고 네네네. 뭐 지금 무인 자동차 나오고 있는데 그 네. 무인 자동차도 사실 그런 프로그래밍 오류 때문에 네네. 인명 피해도 나오고 네네네.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네.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취약점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이제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의미 있는 취약점을 먼저 알려준다거나 혹은 완전히 신규 취약점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걸 탐지할 수 있는 분석기를 네. 만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100점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조금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부분들이 어쨌건 아까 그 프로그래밍을 고치거나 취약하는 그 취약성을 막아주는 거에 있어서 좀 들어가서 이미 네, 작동을 맞습니다.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두 개 질문 더. 네. 그 혹시 저는 이제 아까 오류 관련된 네, 거랑 거의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포함해서. 정도면. 네. 네. 근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럼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랑 블록체인이랑 어떻게 다르냐도 사실은 조금 질문에 포함된 것 네.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케이스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반적인 개발자분들이 보통 블록체인 네.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돼요. 뭐 네. 서버 개발하시던 분들이 블록체인 혹은 DB 만드시던 네. 분이 만드는데 되게 일반적인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서 코딩을 하는 거랑 같이 짜더라도 P2P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오류 혹은 문제로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반복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순회하는 케이스는 특정 플랫폼에 대해서는 그 무작위성이 발생을 합니다. 원래는 1, 2, 3, 4 순서로 데이터를 조회를 하게 되는 플랫폼도 존재하는데 네. 뭐 성능 때문에 1, 3, 2, 4 뭐 이런 순서로 분석을 하기도 해요. 음. 어떤 특정 언어나 플랫폼은. 근데 그럴 경우에는 블록체인에서는 항상 결정적인 값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거래 결과가 그 무작위성 때문에 결과 정합성이 깨지는 네. 현상이 상황, 발생을 네, 합니다. 네,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전제인 모든 노드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위배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결함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네. 일반 소프트웨어에서는 전혀 네. 다루지 않지만 저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탐지해야 되기 때문에 결함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패턴이 저희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개발자나 이런 분들이 뭘 그냥 기본적으로 틀렸다기보다는 맞죠. 이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할 때 부분은 기존의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과 기본적으로 그 전제 조건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해하거나 잘 알지 못해서 간과하는 경우에 이전의 방식대로 따두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을 뭐 그런 이제, 경우도 저희가 탐지하는 발견하거나 거죠. 이렇게 지금 같은 케이스는 딱 그 플랫폼이 정해지면은 정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냐, 하이퍼레저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아이콘이냐 이런 게 딱 정해지면 그거는 그 시스템에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질문을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네. 그러니까 플랫폼별로 그게 패턴이 다르지 않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아니야 패턴이 다를 수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별로 패턴도 다르고요. 네. 그리고 분석해야 되는 것도 조금 다르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근데 이게 그 개발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보안 관점에서는 공격 벡터라고 해서 요거를 탐지해야 한다, 뭐 인지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그런 어택 벡터들이 잘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자 분들도 실제로는 뭐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그런 걸 연구하고 제품에 담고 이러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소프트웨어의 성격상 구독 서비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구독이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뭔가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서 온프레미스로 가져가던 아니면 사스 형태가 되던 다
구독 형태가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금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구독 형태의 서비스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뭐 가치관이랑도 잘 맞는 건데 누구나 보안 서비스를 쉽게 써보고 이게 효용성을 느끼면은 계속 이어서 쓰게끔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비즈니스적으로도 그게 더 많은 사례들을 봤을 때, 뭐 스닉이나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구독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줘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스를 목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뭐 GitHub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일단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GitHub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저희 서비스를 결제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결제 기준은 월 구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얼마인지는 밝혀줄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500만 원 가량의 금액이고요. 월? 네, 월이요. 월 500만 원. 네, 정말 그러면 1년에 6천? 네, 그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이제 뭐 저는 일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딱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딱 말씀해 주셔서 그 이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케어한 금액 뭐 이런 걸로 볼 때 거의 5천억 상당의 자산 혹은 자산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그 거기서 말씀하신 이 5천억 상당이라는 부분이 그래 이제 그게 의미가 있어야 이제 월 몇백만 원의 이제 비용을 내느냐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건 뭐 케이스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완결성이 지금 되게 프로그래밍이 뭐 이상하진 않았는데 완결성이 낮아서 누군가 보통 우리가 그냥 해킹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프로그래머가 그거를 완벽하게 코딩을 못 해놨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하는 경우에 뭔가 예를 들면 아까 자산을 탈취한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네. 그게 이제 아까 블록체인 쪽에서 특히 암호화폐랑 결부돼 있으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게 뭐 이더리움 계열도 좋고 하이퍼레처 계열도 좋고 아니면 어디 그 프라이빗한 곡을 하실 때도 좋고 뭐 어떤 케이스가 있었고 그걸 뭐 어떻게 해결해서 아까 우리가 5천억 상당의 자산에 대해서 보안을 제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공감하시겠지만 어떤 회사인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네네네네. 저희가 실제 고객 케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메인넷이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회사에서 네. 이제 뭐 이미 워킹하고 있는 그렇죠. 프로덕트에 대해서 저희가 제품을 분석할 때 네. 썼었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자산이 예를 들어서 항상 양수로만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잔고는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네.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뭐 네. 실수나 결함으로 인해서 음전되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항상 제 잔고에 뭐 100만 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금액, 띵. 네, 혹은 완전히 큰 뭐 수경 뭐 이런 식의 오. 이제 자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저희가 발견을 해서 오. 제보를 해서 고친 케이스도 있고요. 오, 네. 사실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예전 쫄투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이 활성화되면서 네. 정말 다양한 취약점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렇죠. 네. 뭐 가격의 등락으로 인해서 맞아요.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리스크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가격 등락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 네. 서비스가 거의 모든 돈을 뺏기는 수준의 네. 취약점들이 발견된 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 저희가 제품을 통해서 네. 탐지하고 고친 네.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사실 몇백만 원이 되더라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금융적인 요소로 사용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수호를 이용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금액적인 부분에서 아마 놀라셨을 텐데 이게 사실은 블록체인 도메인이라서 좀 가능한 걸 수도 있는 게 이제 블록체인 개발자 한 명을 저희가 대체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1억 정도 연봉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자 한 분이 저희 그거에 반액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어떤 서비스적으로 이미 쓰면? 대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오. 리즈너블 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